61번 다음 페이지 61번을 보니까 신뢰보원칙 물어봤네. 국가직 7급에서. 자, 우리 지문 1번을 볼 때 무슨 단어가 유행해? 착오. 그지? 행정위원회 착오가 있어서 어떻게 돼? 20년 동안 위법하게 허가된 거 몰랐지? 취소권 안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야? 실권의 법리에 허가 취소한 게 저촉,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근데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X지? 저촉되는 거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이 와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1번 틀렸어. 그 다음에 2번도 틀렸어. 네. 법도, 그죠? 법령, 법도 신뢰보호의 대상. 무슨 국가가 법을 만들면 국민이 그거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하니까 법도 신뢰보호 대상. 또 행정지도같이 국민한테 무슨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게 아니라 권고에 불과한 조치도 신뢰보호 대상. 응? 근데 아니라 그래서 X야.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귀책 사유는 상대방만 잘못이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대신해서 신청을 한 사람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끝에 가서 포함시켜 판단할 게 아니다. 이게 잘못됐지? 포함시켜 판단해야 된다고. 4번은 딱 지문에 정구장 시설 나오면 이거 사건 하나야. 정구장 시설 짓는다고 계획 발표했는데 행정위는 계획을 바꿨잖아. 청소년 수련원 짓는. 정구장 시설 나오면 사건 딱 뭔지 아는 거야 이제. 딱 그 단어가 하나. 그러면 자기가 사업자로 지정될 거라고 지가 미리 예상하고 지가 먼저 막 투자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자기 계획이 바뀌어버리니까 자기 피해 입었다. 신뢰보호 주장하는 거 인정 안 돼. 그지? 예. 언제 행정위원이 사업자로 지정해 준 일이 없는데, 그지? 이게 사안이 이 사람을 사업자로 지정해 놔서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이제 준비하고 투자하고 했는데 계획 바뀌면 이 사람 이거 피해 보상해 줘야 돼요. 그죠? 예. 근데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야. 사업자로 지정해 준다는 공적 견해 표명한 일이 없다. 응?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니까 이제 최근 문제로 오죠. 네. 자, 60. 지난번에 62번 했나요? 응? 했어? 그러면 뒤에 63번. 자,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내용을 쭉 써놓고 이 원칙에 관련된 설명을 밑에 붙였지? 자, 가는 무슨 원칙일까?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그걸 위해 쓰는 수단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이익을 필요 최소한만큼만 침해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그 침해하는 것하고 달성해야 될 공익하고 비교해서 공익적 필요가 더 커야만 그 수단을 써서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이거 비례원칙 내용이지? 적필상, 그지? 네. 그래서 가는 비례원칙, 나는 옛날에 해왔던 같은 종류의 사안에 대해서 또 딴 사람한테 똑같은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동일한 기준 적용해서. 이건 뭐야? 자기구속 원칙 얘기한 거야. 그치?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그 다음에 다는 뭐야? 신뢰보호 원칙 얘기한 거야. 라는 관련 없는 의무를 덧붙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 부당 결부금지 원칙을 써놓은 거야. 그치? 그래 놓고 자, 동그라미 1번.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기만 하면 범죄가 경중. 경미한 범죄이건 중한 범죄이건 안 가리고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시키도록 법에서 정했는데 이거는 비례원칙에 위반됐다는 거야. 응? 그 법이 헌법의 비례원칙. 왜냐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경미한 범죄만 저질렀는데도 운전면허 취소.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운전면허 취소. 이건 좀 사안을 달리 경미한 범죄라면 면허 정지 이런 정도로 충분한데 왜 다 똑같이 안 가리고 면허 취소냐? 그래서 이거는 비례원칙 중에서도 상대방한테 목적 달성하면서도 최소한 만큼의 피해를 주는 수단을 써야 된다는 필요성 원칙,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응? 그래서 1번 5.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원칙, 비례원칙 위반 맞고, 그지? 비례원칙 위반 맞다. 그 다음에 나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해온 조치가 위법이래요. 그럼 행정위원 자기구속 안 당하지? 나도 맞고.
송유관 나왔어. 송유관. 이거 나중에 송유관 묻은 거 옮길 때 비용은 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단서 붙인 거 부당결부 아니다. 네. 그러니까 3도 맞고. 4번 상대방 신뢰를 보호해줘야 될 이익하고 그 신뢰 보호해주려고 뭐 조치를 유지시켜나 하면 다른 국민의 이익이 또 피해가 생긴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둘을 이 사안마다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되는지 이익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원칙, 신뢰보호 원칙이 무조건 우선한데 그럼 상대방 보호만 우선시키는 거 아니야? 3자의 이익은 완전 무시하고. 그럼 틀렸지. 이익 형량에서 3자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될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해야지. 따라서 4번이 다원칙이 무조건 우선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응? 라는 5번은 라원칙이 뭐야? 그렇지. 부당결부 라가 뭐지? 부당결부 금지 원칙 판례가 인정하고 있잖아. 적용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64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우리 판례에 따라 답을 했으니까 자기구속 원칙은 형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인정한다 그랬지? 판례가 맞고 2번은 또 나왔다. 과거 해와한 게 위법이면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응? 맞고 3번 비례 원칙은 헌법에 선언되어 있는 원칙이나 마찬가지다. 헌법 제37조 2항 맞고 4번 법률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죠. 응? 법률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 안 된다 그래서 X예요. 그죠?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됐고 신뢰보호 원칙에서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만 뭔가 뭘 해주거나 해준다고 약속한 것만 신뢰보호 대상이 되나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무슨 정부에서 행정계획을 발표하거나 그지? 또는 법률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만들잖아 보통. 그거 다 신뢰보호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응?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행한 조치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65번은 어이구야 2021년도 변호사 시험인데 문제가 뒤따 길다. 그죠? 길어봐야 똑같은 걸 판결문 길게 내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OX 표시로 하는데 기억을 보니까 뭐야? 응? 살짝 바꾼 거와 마찬가지다. 그지? 아까 어떤 사건이 있어서 정구장 짓는다고 계획 발표했다가 청소년 수련원 짓는 거로 바꾼 거 있잖아. 그거를 약간 바꾼 것 같아. 그래서 이 기억본 보니까 행정기관이 맨 처음에는 폐기물 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대요. 응? 그랬다가 두 번째 줄여 보니까 광장 설치하는 거로 변경했대. 그럼 논리적으로 아까 똑같은 논리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당초에 폐기물 설치한다는 계획 결정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거 이거는 자기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한 그 폐기물 시설 업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렇지? 그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업자를 지정한 적도 없는데, 그지? 업자를 지정해준다는 약속도 한 적도 없고, 그치? 그 약간 응용한 거야, 바꾼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억 X 3, 4, 5번 중에 답이 있고 그 다음에 3, 4, 5번 중에 답이 있는데 니은이 5가 둘이니까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3, 4번 중에 답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첫째 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하는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가 공표된 것. 이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는데 재량 준칙 공표된 것만 갖고는 아직은 신뢰를 갖게 되는 어떤 걸 했다고 공적 견해 표명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거야. 원래 사건 이름이 이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인데 우리가 그걸 이제 재량 준칙으로 바꿔서 그렇게 내는 거지. 그래서 끝에 가면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공표된 것만 갖고는. 응? 이게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룩돼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5야. 그 다음에 디귿은 법률, 하위법, 입시제도 이런 것도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지.
응? 따라서 디귿도 5. 그럼 답이 나왔다. 3개 하니까 3번이 답이네. 4번은 이거 잘 보자. 신뢰보 원칙은 행정기관이 국민이 믿게 만드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죠. 행정기관이 어떤 국민한테 뭘 허가한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공적 견해 표명을 했더라도 그 뒤에 사정이 변경되면 그 신뢰보 원칙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지.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행정기관에 한 공적 견해 표명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이 애초에 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 원칙 위반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응? 이거는 이제 우리 책에다는 안 집어넣는데 최근 판례예요. 응? 뭐 크게 문제는 없지. 그래서 자 3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어디 있어? 67번 일반 원칙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그랬죠? 네, 국회 8급도 저 변호사 시험처럼 어렵습니다. 응? 좀 지금도 길고 오지선다. 자 기억번. 자 우선 앞에 여기 문장을 보니까 무슨 소급 이런 얘기 나오지? 두 번째 줄에 소급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써요? 과거에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금지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에서 세법 만들어서 거기다 과거부터 진행된 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원칙이 허용이다. 그러면 여기 문장 힌트다. 계속 중인 사실이란 단어가 결정적 힌트지. 과거에 시작돼서 세법 시행될 때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야. 계속 중인 사실에 대해서 세법을 적용하는 거, 이건 두 번째 첫째 끝에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부진정 소급. 그치? 결정적인 건 부진정 소급입니다. 부진정 소급은 원칙이 허용된다, 원칙이 금지된다. 원칙이 허용되는 거다. 소급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 응? 셋째 줄에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야? 허용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니까? 1번 틀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줄이면 부진정 소급은 원칙이 허용되는 거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X. 그 다음에 뭐 2번은 글쎄 재건축 조합에서 일단 뭐 규범, 내부 규범을 만들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면 그 내부 규범이 계속 존속되리라고 신뢰하게 되므로 그 재건축 조합이 만든 내부 규범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피해, 이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할 목적이 더 커야만 한다.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3번 조금 아까 읽었던 판례 내용 그대로 나왔어. 그죠?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신뢰보호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지. 그지? 네.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뭔가 다치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근무 중에 직무 수행 중에 다친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무슨 요양을 받게 하도록 하는데 그거 아마 근로복지공단은 당신은 그 원래 있던 병이지 근무 중에 발생한 뭐 직무 때문에 발생한 병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 요양 신청을 안 받으리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나 봐. 그런데 그 불승인 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여부는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니까 요양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에 이제 직무를 쉬게 되니까 휴업급여를 받게 됐나 봐. 응?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요양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면 휴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지. 그지?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요양을 하더라도 그 휴업에 따른 요양 그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지. 요양 근로복지공단으로도 요양 승인을 받게 되면 그 휴업에 따른 휴업 그 급여도 받게 되는데, 그지? 이제 이런 관계라는 얘기지. 따라서 근로자가 요양 불승인 처분화된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대. 그랬다가 이제 소송에서 이겼나 봐. 이겨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제 그러면
안 줬던 이전에 그 휴업급여도 달라고 청구했더니 근로복지공단이 왜 처음부터 그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못 준다고 나오는 거지. 이미 기간 지났다. 근데 그거는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이 뭐 했어?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니까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청구를 못했던 건데, 말하자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네가 만들어 놓고 왜 빨리 신청을 안 했냐고 나중에는 못 준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안 맞는 거지, 그지? 따라서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응? 이거 아까 우리 이론교재 공부할 때 뭐하고 유사한 논리야? 그 직업 훈련 능력 개발원, 그지? 거기서 무슨 훈련 과정 개설하고 수강생들 교육시킨다고 신청을 했는데, 야 그거 훈련 인정 못 해줘, 비용 못 줘, 이랬잖아. 그래갖고 소송으로 싸워가지고, 그지?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다 교육을 시켰는데 그 이전에 그 교육시킨 비용 달라고 하니까 그거 왜 빨리 처음부터 신청 안 했냐 이러면서 못 주겠다 그러면 똑같잖아. 그 신의성실 원칙에 미쳐 허용될 수 없는 거야. 같은 얘기 맞고,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똑같은 얘기 나왔다, 그지? 그래서 맞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응? 그 다음에 68번 행정기본법에 규정해놓은 법원칙 아닌 거 그러네. 행정기본법에 자 비례원칙, 평등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과잉 뭐 있어?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다 규정이 있는데 없는 거 하나 꼭 기억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봤듯이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 명문화돼 있어요. 응?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뒤쪽에 하니까 70번 문제가 또 있어요. 응? 70번 문제가 있는데 틀린 거 고르래. 틀린 거. 자, 우선 지문 1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발령하는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 이거 한 4글자로 묶으면 이거 뭐라 그럴 수 있어? 행정규칙. 응?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기록하는 법. 그지?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법이다. 원칙론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치가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대로 했다 해서 그 조치가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즉 행정규칙은 국민에게 한 법집행 조치가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한 조치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조직 내 부분의 행정규칙 위반 여부가 위법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원칙 얘기입니다.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말이야? 국민한테 허가니 면허니 수익적인 행위를 했단 말이야. 이익 줬다가 그걸 나중에 다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결국 국민에게 이익 줬던 걸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을 해라는 것이죠. 국민의 신뢰와 기득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취소나 철회가 허용되려면 취소 철회를 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하고 취소 철회 당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서 취소 철회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클 때 한해서만 취소 철회가 허용된다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막 줄인 거야. 그러니까 신뢰보호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응? 그 다음에 3번은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1항에 보면 뭐야? 예? 원래는 이제 뭐라고 돼 있지? 국민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응? 검사가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라고 돼 있어요. 그 적법한 절차라는 건 사람 체포 구속하고 뭐 이럴 때만 적법한 절차에 따르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행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 조치는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헌법상의 원칙을 선언했다고 판시하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따라서 그 얘기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 사람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는 그런 형사소송 절차에만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 특히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는 다 입법, 행정, 사법작용 모두 다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문제 없고. 4번은 권한남용 금지한다는 원칙은 행정의 목적과 권한을 행사한 공무원의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권한은 법에 의해서 이제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잖아. 그 권한은 법에서 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권한 행사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 목적과 다르게 하는 거, 이거 통제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법이 부여한 목적에 어긋나게 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 내지 뭐 세무공무원이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 실제 사건이 그런 거야. 거기 내가 그때 판례를 길게 써놨는데, 말하자면 그 사건이 어디 갔어? 자, 여기 세무공무원이 있어. 그런데 누구하고 이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어. 근데 지인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뭐 A라는 다른 사람하고 이게 싸움이 있는 사람이야. 뭔가 뭐 땅 갖고 싸우고 뭐 하여튼 싸움이 있는 사람이야. 그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돼? 이 사람한테 괜히 세무조사 들어가고, 뭐 막 이 사람에게 막 불러서 막 조사하고 불이익을 주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정당한 목적 권리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 세무공무원이 자기의 그 지인은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 이거 행정공무원의 내심의 의도, 법이 부여한 권한에 어긋나게 권한 행사하는 걸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 권한남용 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권한 행사면 당연히 그건 위법한 조치로 인정되고,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은 당연히 징계받아야 되고, 그것이 또 형법상의 뭐 공무원 범죄에 해당되면 또 형사재판 넘겨서 형벌까지 받아야 되는 일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 권한을 행사한 그 목적에 어긋나게, 권한 부여한 목적에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한 공무원의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권한남용 금지 원칙. 그죠? 그래서 그 작은 글씨로 계속 써놨지만, 말하자면 그런 취지가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 내용은 그런대로 시간을 딱 그렇게 맞추긴 맞췄다. 이런 나간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트에서 남아있는 주제가 행정법의 효력이라는 주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법은, 행정에 관한 법을 새로 만들면 언제부터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하나. 그래서 그 국민한테 법 만들었다고 알리는 행위에 공포를 해야 되고, 공포하면 법은 어떻게 되지? 만들 때부터 이 법은 공포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뭐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행 일자를 정해놓는 경우가 99.9%. 그러면 정해진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지? 근데 만약에 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법 만들어서 공포는 했지만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날짜를 정해놓지 않은 경우는, 그때는 공포한 지 20일 지나면 효력 생기는 거로 하고,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법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일 이상, 공포한 지 30일 이상이 지난 뒤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시행일을 정해라 하는 또 취지의 규정이 있고, 그치?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포 방법, 국민에게 법 만들었다고 공포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법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인 관보에 게재를 하는데, 관보가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가 있고 인터넷으로 발행되는 관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하고 인터넷으로 발행되는 관보에 법의 내용이 다르게 돼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 돼 있지 않고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 거 요새 최근에 문제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공부한 것 중에 소급표, 소급입법,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요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그 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이게 엄청 많이 나와. 네. 그거에 중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파트 이제 이론 교재 보고 뭐 판례나 이런 거
법 규정하고 판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주된 거는 행정상 법률 관계. 응? 그래서 뭐 공법 관계, 사법 관계.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사인의 공법 행위 해가지고 뭐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항이냐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당 이득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논점이 됩니다. 응? 그래서 이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영역이 문제 많아요.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응? 이게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볼 수 있으면 공부를 이미 한 사람은 먼저 풀어보고 와서 다시 한번 나와 같이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